등 어딘가가 아픈데 굉장히 짜증나게 아픈데 도저히 못 찾는 경우 원인은 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날개뼈 통증이에요. 견갑골통이라고 하고요. 날개뼈 사이 통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날개뼈 통증, 견갑골 통증이라는 게 뭐냐? 등이 아픈 거예요. 등. 날개뼈 있잖아요. 어깨 움직일 때. 그 날개뼈 그 사이가 아파요. 정 가운데는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척추하고 날개뼈 그 사이에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육이 굉장히 샤프하게 아파요. 바늘로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 오는 분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칼로 찌르는 샤프한 통증이지만 실제로 아픈 데를 집어보라 그러면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아픈지 잘 못 찾으시고 아프긴 아프고 괴롭기는 한데 어디가 아픈지를 못 찾으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원인이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고요. 1차성이라는 거는 그 날개뼈 주변, 그 근육 자체, 그 주변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를 1차성이라고 하고요. 2차성은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어서 그 날개뼈 사이가 아픈 거를 2차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2차성이에요. 그러니까 날개뼈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날개뼈 사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뭐 목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어깨에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것 때문에 날개뼈 사이가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 자체, 날개뼈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를 1차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 부분에 움직일 때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견갑여금증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고 조금 더 쉬운 말로는 발음성 견갑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어렵기는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움직일 때 그 아픈 부위, 날개뼈 사이가 뚝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뚝뚝 한다는 게 결국에는 날개뼈랑 그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이 부딪히면서 그 부딪히는 스냅핑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그래서 그 부위 자체가 잘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주는 물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 물주머니를 활액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거의 염증에 의해서 유착, 그러니까 들러붙죠. 흉터 같은 게 생겨서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때요. 움직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어깨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견갑골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마찰돼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찰돼서 소리가 나는 원인, 그 스냅핑이라고 하죠. 스냅핑이 되는 원인은요. 어깨가 움직일 때 이거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덜렁덜렁 하면서 그 부분이 마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 날개뼈 사이에 석회 아니면 뼈 조각 같은 게 있어서 마찰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하면 나오겠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 뼈 조각이 보이겠죠. 그리고 물주머니가 있다 그랬죠. 윤활낭에 염증이 생겨도 이럴 수가 있고 근육이 뭐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파열돼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골절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치료는 그 부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좀 맞거나 아니면 원인이 석회나 뼈 조각이라면 심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2차라 그랬죠. 2차성 통증은 대부분 그 주변에서 오게 되는데 제일 흔한 거는 목이에요.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내지는 목 옆에 있는 흉곽 출구라는 곳에서 신경이 빠져나가서 등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깨,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피막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등이 견갑골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등이니까 경추 말고 흉추,
흉추 자체의 어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후관절염 등이 견갑골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견갑배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견갑골의 등 쪽을 지나가는 신경이 포착되는 거예요. 포착은 어딘가 콱 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견갑배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 보시면은 등 쪽에 노란색 말고 약간 오렌지색으로 체크된 부위 있죠? 저 부위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견갑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위 어깨 타고 팔까지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팔도 저리고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 디스크와 혼동되기가 참 쉽습니다. 신경 생긴 모양을 좀 봐볼게요. 자, 보시면 이 견갑배 신경이 저 노란색 선으로 쭉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목에서 나오죠. 목에서 나와서 승모근을 타고 견갑골 끝에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저 경추에 4번, 5번, 6번, 7번 숫자 써 있죠. 5번이라고 써 있는 데서 이렇게 신경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5, 6번에 디스크 있는 분들이 여기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4번이라고 써 있는 숫자에서 승모근 타고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있죠. 그래서 이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위쪽 신경까지 영향을 줘서 등이 아픈 경우도 있고 승모근이 아픈 경우도 있고 어깨가 아픈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견갑배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잘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저 점점점 3개가 찍혀 있는데 실제로 한 군데 더 추가를 해서 한 4군데 정도 문제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어딘가 보면은 제일 위쪽에 경추, 그 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 부위에서 저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승모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근육이 그 뒤쪽에 두 개가 있는데,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의 능형근 부위에서 포착되는 경우, 총 4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4군데라 그랬잖아요. 잘 생기는 부위가. 어느 한 군데가 잘 생기면 거기 집중해서 검사하면 나오는데 여러 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긴가? 아니면 그 밑인가? 저 아래쪽인가? 여러 그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조금 진단이 쉬운 경우가 이 질환이 오래되게 되면 견갑배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근육이 약해져요. 능형근이 약해지면 그림처럼 팔을 이렇게 감싸듯이 했을 때 왼쪽 등은 정상인데요. 오른쪽 보면은 약간 날개뼈가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거를 익상견갑이라 그래요. 저렇게 근육이 약해지면 양쪽에 비대칭하게 등 모양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등이 아픈 분들 이렇게 한번 껴안아 보세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비대칭이다. 아픈 쪽이 날개뼈가 좀 뜬다 싶으면 아, 내가 견갑배 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옆에 보면은 저 부위가 제일 잘 생기는 부위예요. 목에는 삼각형이 있어요. 목비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밑에는 쇄골이 있고요. 뒤쪽에 승모근, 해서 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중간을 탁 눌렀을 때 아프다. 내지는 등이 아픈 분들은 여기를 탁 눌렀을 때 등 아픈 게 줄어든다. 아니면 좋아진다. 라면 이 부위가 신경 포착된 부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음파로 실제 진단하는 영상이에요. 자, 등 부위에 저렇게 초음파를 제가 직접 댔을 때 염증이 있으면 주변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도플러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저 빨간색 점 있는 부위가 혈류가 증가하면서 염증이 있어서 보이는 부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만큼 치료가 쉬웠던 경우겠죠. 자, 그러면 견갑배 신경 포착 증후군이 진단이 됐어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치료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사이에 신경이 끼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만 부드럽게 이완시켜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도수치료로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면 좋아질 거고요. 가장 좋은 치료는 자세 교정이죠. 대부분은 이 거북목이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으면서 이런 포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운동과 자세 교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주사 치료 받아야죠.
아프지만 따끔하고 아프지만 주사 치료를 받아서 염증을 해결하고 신경이 포착된 거를 풀어주면 좋아질 건데요. 이렇게 주사 치료를 받아도 아프면 근육 자체를 아예 몇 개월 동안은 힘을 못 쓰도록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하면 수술까지 가지만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수술을 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만큼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날개뼈 사이 통증 해결하는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능형근 스트레칭이고요. 이렇게 공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공이 없다면 그냥 골프공 이용하셔도 되고 테니스 공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공을 바닥에 놓고요. 이 뒤쪽 아픈 부위 능형근에 이 공을 지그시 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이 근육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아픈 능형근에 공을 누르고요. 반대쪽 팔로 이쪽 팔을 쭉 잡아 당깁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해서 10번을 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 공을 이용해서 능형근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배 신경이 어디서 문제가 잘 생긴다 그랬냐면 이 목에서 잘 생긴다 그랬어요. 이 목 부위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픈 쪽 손을 어깨가 딸려가지 않도록 엉덩이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머리를 잡고 무릎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쭉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 다시 한번 무릎 쪽으로. 이때 이게 안 딸려가야 돼요. 이렇게 늘려서 하나, 둘, 셋, 제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이 아픈 경우에도 반대쪽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이 손으로 쭉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10번씩 해주시게 되면 목에서 견갑배 신경이 포착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개뼈 사이 통증, 견갑배 신경 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가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이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